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요새 정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급락 이후에 어제 이제 90일 유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급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바라본 어떤 매크로 측면에서도 고민이 되는 것들도 많고, 또한 이 섹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5월 13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 화면은 언제냐면은 이틀 전의 화면이에요. 자, 이틀 전에 빅테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테슬라 혼자 이렇게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왜 이게 테슬라 혼자 왜 이렇게 강세가 나왔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고자 해서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5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테슬라의 이 배터리 스토리지 ESS의 매출이 호주에서 전기 자동차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 작년에서부터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ESS,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실적 자체는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 기사를 갖다가 좀 더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테슬라 배터리 저장 사업에 대한 수익이 전기차 판매액을 추월을 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 규모를 보니까 전기차 판매액이 2024년도에 24억 4천만 달러였는데요. 이 배터리 저장 사업 ESS의 수익이 51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결국은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거의 5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전기차의 보급 속도 역시 빠른 것은 사실인데, 그 전기차의 보급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ESS, 즉 배터리 저장 사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기차 판매 잘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BYD가 들어왔는데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매 운동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에 주가의 어떤 반등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도지주에서 난 좀 멀어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주가 흐름이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만 그런가 싶어요. 테슬라를 이제부터는 전기차 회사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ESS, 에너지 회사로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기차를 파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테슬라의 주가의 어떤 등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이 전기차 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의 등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에서 벗어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이틀 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급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때 테슬라가 같이 동참해서 올라갔고, 이날 테슬라가 올라가는 날 이렇다 할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한창 올라갔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AI 패권을 잡는 쪽이 어떤 게 가장 중요했냐면요, GPU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자,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었죠? 바로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어떤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GPU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AI를 돌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비싼 GPU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싼 GPU를 쓰더라도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AI 패권을 누가 잡느냐,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에 충분한 전력을 누가 확보를 하느냐가 이 다음 세대의 어떤 AI 패권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태조 이방원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고 있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조 이방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었던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섹터의 동반 강세를 뜻하는 어떤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단어였는데요. 자, 이 당시에 태조 이방원의 시작이 바로 이유가 뭐였었죠? 바로 러우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유럽이 에너지, 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비상이 생긴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언제라도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 자립을 했다가 실천하지 않게 되면은 남에게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러우 전쟁 당시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태조 이방원 섹터가 천천히 그 시세를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에너지 자립에 대한 어떤 생존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에너지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이 된 거죠.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며칠 전이었었죠. 지난주였나요? 스페인에서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화된 그리드, 전력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 엮어서 보게 되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통한 어떤 전력망 혹은 충분한 에너지 공급 이런 키워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 자, 제가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전기예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까요? 자, LNG를 통한 가스 터빈 발전이 있겠죠. 두 번째는 원전을 통한 또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양광을 통한 발전, 그리고 풍력을 통한 발전. 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풍력을 자기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데요. 이게 되겠어요? 혹은 미국에서는요,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안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최근 주가는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죠? 그런 것 전혀 신경 안 쓰고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에너지 사이클의 특징은 어느 한쪽에 치중을 하지 않는, 즉 모든 전력원을 갖다가 골고루 발전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IEA라고 하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야, 너네들 어느 LNG든 뭐 원전이든 신재생이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아라. 왜냐? 그것이 무조건 항상 365일 제대로 돌아가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냐. 혹은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딱 끊어버리니까 바로 비상이 생겼잖아요. 이번에 스페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스페인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이 전체 발전량의 약 60에서 70% 차지하고 있죠. 신재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신재생 쪽의 쏠림이 이번에 큰 문제가 됐을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LNG 쪽으로 쏠림이 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과도한 신재생에 대한 쏠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어느 것 하나 쏠림 없이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에너지 사이클의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EA에서는 어떻게 권고를 하느냐? 전력망 현대화 시켜라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확대를 시키고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죠.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 안 되고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면 안 되죠. 그래서 저장 시스템을 갖다가 좀 더 완벽하게 구축을 시켜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대충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벌써부터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러면은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어떤 흐름인지 아니면 글로벌리 그런 어떤 공통된 흐름인지 한번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글로벌 풍력 ETF 펜이라고 하죠. FAN. 자, 바닥에서 한번 최근 밀렸었거든요. 관세 이슈로 밀렸다가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 8개월이죠. 8개월의 이 전고점을 이번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추세가 확실히 돌려 세우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 글로벌 태양광 ETF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8개월, 9개월간의 하락 채널 추세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보이면은 올라갔다가 막혔다가 올라갔다가 막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돌파할 때 거래까지 터졌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전은 뭘까요? 원전은
훨씬 더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에요. 원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일단은 상단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인데 저는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특징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신고가를 불과 약 3에서 4%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 때까지 3%대의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섹터별로 종목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LNG 같은 경우는 저는 조선은 HD 현대그룹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죠? 섹터를 안 가리고 많이 오른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밤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이 오른다라고 해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에너지, LNG 트렌드가 빅사이클이라면은 이 LNG의 중심인 이 조선주가 고점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팔면 안 되겠다. 오히려 밀리면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상당히 한 번 더 급하게 밀리다가 오후장에 다시금 다 땡기면서 다 상승세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완전히 저점을 잡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LNG의 어떤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가스터빈 발전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좀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BHI라는 열회수 발전기를 만드는 이 회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LNG와 원전 이 양쪽으로 엮여 있어요. BHI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살 때 두 개의 테마, 두 개의 어떤 모멘텀이 동시에 있을 때 시세가 더 강하죠. 자, BHI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한번 찍어보세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원전을 지으려면요 아무 건설사나 못 짓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DLENC가 왜 원전이냐 할 텐데요. 이 DLENC도 SMI 쪽에서는 충분히 EPC 쪽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워낙에 싼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은요, 하나솔루션 역시나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때부터 추세가 확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솔라보다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나마 좀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가 역시나 글로벌 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국 업체들도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에도 원전도 그렇고 전부 다 경쟁사는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이런 업체들,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목숨줄과도 같은 에너지 갖다가 이제 공급망을 중국 업체에다 맡길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 사이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왜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정말 중요한 어떤 파트너로 생각을 합니까? 중국 조선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중국 원전 안 쓰기 위해서, 프랑스 원전 안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을 쓸 가능성이 워낙에 높고요. 자,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의 90%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거 안 쓰려고 하나솔루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조선, 제3의 조선이 태양광, 풍력, 원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역시나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어떤 AI 패권의 경쟁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제발 GPU 좀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은 충분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빅사이클의 시작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좀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섹터와 산업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잡고 가시면은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해서 시장이 살짝 좀 밀리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런 지금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꾸려가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